예, 오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결국 옥중에서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기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검찰은 구속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몇 차례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서 보강 수사를 이제 요청을 했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보강 수사는 필요 없다. 본인은 그동안에 처음에 소환 조사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라서 추가 보강 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추가 보강 조사가 없어도 검찰은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라 오늘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요. 네. 기소는 이제까지 많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혐의가 총 16개 정도인데 네. 먼저 다스를 통한 비자금을 횡령, 즉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소유이다라고 오늘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스를 통한 비자금을 횡령했고 또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뇌물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과 뭐 예를 들면 우리금융지주회사로부터 등의 민간 부분의 금품 수수 또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에 의한 총 16개의 혐의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이렇게 재판에 넘겼지만 앞으로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죠. 예, 맞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구속을 해놓고 네. 사실 이제 추가 수사 또는 보강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구속의 의미는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있어서 또 이제 신병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3월 23일 날 구속이 됐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여일 정도, 오늘까지 한 19일 정도 됩니다. 시간을 검찰이 가졌지만 그 이후에 옥중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의 어떤 조사를 시도했지만 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는 저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 적시되었던 혐의들 이걸 가지고 오늘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전 총무기획관 장다사로 씨가 받았다고 하는 10억 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현대건설에서 호은 프레이닝을 통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너갔다고 하는 2억 6천만 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제 또 추가로 기소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김윤옥 여사는 지금 참고인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참고인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예. 예. 예, 보강 수사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수사와 이제 병행을 해서 김윤옥 여사에게도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예.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 협의가 와던 와중에 김윤옥 여사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본인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조사에 거부를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내곡동 사저에 대한 돈, 이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내곡동 사저에 대한 담보로 인해서 온 돈 이외에 6억 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전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것이 차용한 돈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이 이 6억 원, 그 당시에 벽장 속에 있던 6억 원을 차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벽장 속 6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벽장 속 6억 원에 대해서 사실은 출처가 김윤옥 여사일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이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돈이 결국은 다스 쪽으로 관련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와 관련된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벽장 속에 있는 6억 원에 대한 출처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로 조사를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윤옥 여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이시영
이시영 씨에게 소위 상속하려고 하는 어떤 정황들이 보였고 그 다스를 통해서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에 대해서 부당 지원한 혐의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시영 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강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구속영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징 보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가압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뭐 예. 가처분 뭐 이런 예. 얘기.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고 예. 뭐 징역형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뭐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추징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재산을 갖다 묶어놓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매매할 수 없도록 내지는 뭐 전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준다든지 또 근저당 뭐 설정한다든지 이런 매매를 비롯한 처분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이제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그러고요. 예.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이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났을 때 확정됐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뭐 강제 집행 이것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돈을 받아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예. 자,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뭐 짜맞추기 수사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네, 오늘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성명서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작성해서 기소 시점에 맞춰서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이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 수사이고 증거 없는 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럼 과연 이렇다면 사실은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고 짜맞추기 수사이고 물증이 없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짜놓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보강수사와 검찰의 수사에만 소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에 나아갔을 때 재판 단계에서까지도 재판까지 거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 수사가 어떠한 정치보복이고 짜맞추기 수사인데 물론 재판에 들어갔을 때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재판도 본인에게 어느 정도 정치보복과 같은 재판이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가되 법정에서의 재판은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예. 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예. 어떤 프레임을 가져갈 것인가는 몇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지금 변호인단을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예. 또 추가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또 이번에 최병국 저번에 이제 대검 공안부장도 지냈고 예. 16대에서 18대 국회의원도 지냈던 예. 이분을 이제 추가로 또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2명을 갖다가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취업규칙센터에다가 공고를 내 가지고 예. 2명을 뽑았거든요. 또 3명을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법원에서 전격적인 아주 그 강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이 사실관계라든지 내지는 법리관계를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변호인단 측에서 말이죠. 왜 그러냐면 다스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을 전제로 해야만 행령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지는 뇌물죄 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은 가공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물적 증거가 이제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뭐 명의개서라든지 예. 내지는 어떤 뭐 종이로 된 각서로 된 예. 어떤 그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사실관계를 갖고 다투면서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내지는 증거의 증명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투려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검찰에서의 수사와 달리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법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한 재판부 배당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전자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추첨하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배당이 된 거죠. 네, 자동적으로 이 전자 예.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재용 1심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형사합의부에서 같은 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이재용 항소심 이후에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이 됐을 인사이동설이 예. 있어서 변경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아무래도 형사합의부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재판을 하는 부에 배당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개의 혐의인데다가 혐의 자체에서의 관련자들도 지금 예를 들면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련자들도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증인이라든지 관련자라든지 관련 기록들이 이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됩니다. 예, 1년이면 뭐 박 전 대통령이 그렇죠. 1년 정도 걸린 거죠. 예. 기간은 대체로 이제 그렇게 될 걸로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속되고 나서 예. 371일 그러니까 예. 1년이 걸렸죠. 거의. 예. 자, 그리고 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지금 지금 일파만파 아닙니까? 예. 대형 금융 사고라고도 지금 일컬어지고 있어요. 예. 뭐냐면 6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삼성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렇죠. 지난주 예. 금요일인데 그 한 주당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이 삼성 임직원들에게 말이죠. 한 주당 1,000원씩 이렇게 이제 배당금을 이제 입력을 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직원의 실수로 한 주당 1,000주를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 원래는 한 28억 정도가 배당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28억 주가 나간 겁니다. 그럼 110조가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삼성의 주식을 다 합쳐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배당금으로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공매도가 아니라 유령 주식을 매도했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시스템의 오류 이것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직원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크하는 어떤 시스템이 왜 없는 건지, 예. 왜 결제가 안 되고 걸러지지 않은 건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주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한 2,800명 정도가 받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중에 16명이 이 주식을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만 주도 팔고 예. 또 한 사람은 뭐 100만 주도 팔고 이거는 이제 주식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못 입력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하. 이와 같이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떤 금융사 임직원들의 정직과 신뢰에 반하는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한 사람의 실수로 이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예. 않느냐 이러한 제적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이 원과 주를 잘못 입력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1,000원을 이제 1,000주로 그렇죠. 1,000주로 예. 입력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위에서 또 결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 결제 라인이 있는데 이 결제 라인에서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통 크로스 체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이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교차를 점검하거나 재점검한 절차가 없었고 위에 결제하는 라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지를 하지 않고 결제를 해서 결국 그 다음 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사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 사주 예. 같은 경우에는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지급이 되는 방식인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재차 점검될 수가 없었던 데다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던 이유가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를 지급하는 것과 일반 고객들에서 이 증권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원과 주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을 텐데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원과 주로 같이 입력이 되면서 사주에게 닿아야 될 돈이 예를 들자면 주식이 되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었던 일반적인 주주들까지도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가 회사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 내부 통제상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한 시간이 09시 31분인데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 시간은
10시 08분입니다. 그래서 37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고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게 수습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군요. 예, 지금 예. 문제가 이제 뭐냐면 사전적으로 이제 통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후적으로도 지금 이것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예. 이것을 통제하는데 37분이나 걸렸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정하고 교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내부에서 말이죠. 이 주식을 팔지 말라고 내부 임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2번씩이나 5분 동안에 2번씩이나 공지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공지를 받고도 이 임직원들이 말이죠. 이 주식을 바로 그냥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16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해이라고 하는 뭐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금융사에 근무하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데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알고서도 그리고 팔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공지받고서도 이와 같이 만연히 주식을 팔았다는 점 이것들이 이제 큰 문제고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에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직원이 이제 그 주식이 이제 들어온 주식을 이제 판 부분 네.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런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통장에 뭐 1억 원이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그게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죠. 예.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같은 사례로 봐도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고의가 있고 예. 그리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예. 내 통장에 들어올 것이 내 계좌에 들어올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서 내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직원들도 이게 이제 들어온 건데 돈이 이제 주식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들어온 건데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일단 원과 주는 너무 다르고요. 우리 사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과 주식 자체의 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서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고의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예. 거기에다가 두 차례나 매도를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가 매도를 하고 이제 하지 말라는 게 9시 45분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주문을 계좌 주문 정지를 한 게 8분이라 그 중에 신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10 아니야, 18분 정도, 20분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사후에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을 팔았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점유이탈물 횡령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점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라서 이것이 재물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법 적용을 적용하는지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다든지 단순한 내부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 회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주가가, 순간에 네, 주가가 한 11%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더군다나 11%.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그걸 예.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애널리스트는 그야말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동시호가로 매도를 냅니다. 동시호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 하한가로 팔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70만 주를 동시호가로 내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1%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같이 팔려고 했던 사람들, 처음에 동시호가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이것이 11%를 떨어져 버린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임직원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가지 않고도 예.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까? 변상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이와 같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유수의 증권사가 예. 이와 같은 물론 뭐 시스템도 문제지만 저는 도덕적 해이 이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예.
잃어버린 피해는 뭐 돈으로 보상한다고 하지만은 떨어진 신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 걱정입니다. 이번 그 금감원도 특별 점검에 나섰어요. 어떤 그렇죠.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감원에서는 지금 관련돼서 정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뭐 금감원에서는 9일부터 일단 삼성증권에 대해서 특별 점검에 들어가고 예. 모든 증권사의 계좌 관리 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합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계좌 관리 시스템도 일체 점검에 들어가고요. 예. 또 금감원 뭐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왜 이번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국민청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불공정 거래 여부 같은 것들 조사하고 또 주식의 매매 제도에 대한 개선반을 구성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평 세모녀 사건으로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제 비견해서 충북 증평에서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송파 세무녀 사건이 2014년에 예. 있었거든요. 예. 그 비슷한 사건이 이번에 6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 벌어진 것인데 41살 된 그 여자분하고 그 딸 4살 예. 이렇게 이제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예. 그걸 이제 고지를 계속해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적체가 되는 거 이것들을 이제 이상하게 여기고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2달이 지나서 사실은 이제 경찰관하고 소방관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죽은 지 2달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리비 안 낼 때부터 벌써 예. 사망을 한 것이죠. 근데 2달 동안에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복지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임대 아파트인데 예.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작년 9월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경제적 수입이 끊겨가지고 이제 그 보증금도 가압류가 되고 예. 뭐 다른 차 같은 것도 다 압류가 되고 그래가지고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서에 발견되기를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예. 아이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서 경제 생활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이제 복지 이 어떤 송파 세모녀가 사망한 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어려운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이제 빚독촉까지 시달렸고 또 사기 혐의로 피소까지 된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이제 거의 뭐 일단 경제적으로도 오늘 뭐 경찰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그래도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본인의 뭐 보증금이라든지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은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피소가 되고 남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피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남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야지 이제 향후에 생활비들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를 파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압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가 압류가 돼 있으면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간 중고상이 이 자동차를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는 자동차를 나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대출금이 있었는데 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대부업체도 이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건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또 남편과도 이런 사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어떠한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뭐 극심한 경제난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어떤 보살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는 이제 연락이 다 끊긴 상태였고요. 그리고 원래 그 저번에 성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2달간 그 연락이 안 되고 관리비라든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료 사용량을 보니까 이것이 0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거기에 아무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가보질 않게 된 거죠. 뭐 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봤더라면
사실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가장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또 가장이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런 집안에 대해서 이런 집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이라도 예. 2년이라도 예. 이렇게 만약에 이제 모녀 가정이다. 또 가정이다 또는 모자 가정이다 이렇게 젊은 이런 가정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 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특별히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이런 일들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어떤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법이 많이 이제 개선이 예. 됐고 보완을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이 이제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기준으로 어떤 복지의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 예. 사실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가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복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서로 이제 예를 들자면 옆집과 저 집에서 지금 이 이웃은 예.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봤지만 그렇게 서로 교류가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제 진술들을 하는 걸 보면 서로의 예를 들면 교류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뭐 꼭 재산이 아니더라도 네. 좀 어떤 의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서로 간의 어떠한 꼭 구청에서 나와서 2달 만에 한 번씩 단전단수를 확인한다기보다는 그런 커뮤니티를 서로 형성하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복지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걸 비롯해서 이번에도 좀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